안녕하십니까. 인간지표 휴덱스입니다. 오늘은 코덱스 WTI 원유 선물에 관련된 이슈를 총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법대로 하자고?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제목을 적어놨는데 이제 삼성에서 법적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 오늘 영상이 상당히 길 것 같아요. 상당히 길 것 같은데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관련이 되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꼭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하고 신탁 계약서와 투자 설명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거니까요. 꼭 시간을 내서 한번 봐주시고 주변에 관련된 분들이 있다면 꼭 한 번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의견은 비전문가의 의견임을 유의해 주시고요. 저의 말이 법적인 효력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도 저희가 개인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뭉치는 것밖에 없으니까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하고요. 다른 분들도 저랑 같이 보는 것 외에도 신탁 계약서나 투자 설명서를 꼭 한 번씩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슈부터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우선 6월 22일 투자자에게 사전 고시가 없이 ETF의 구성 요소인 유월물의 상당 부분을 매도하고 차차 근월물 및 UCO를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6월 22일부터 WTI 원유 가격이 13불에서 18불까지 상승을 하게 됐고, 이때 사전 고시가 없었던 단독적인 월물 구성 변경으로 인해서 해당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LP조차 작동하지 않아서 괴리율이 마이너스도 생긴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차후 이제 사전 고시가 되지 않은 점, 그리고 이 고시하지 않고 변경한 방법이 투자 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고 사전에 고시해야 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대응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해당 시점에서 이제 삼성증권에서 그렇게 월물 변경을 한 거는 삼성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투자자 보호였을 확률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시점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할 법한 조치였는데, 그런데 사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좋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사전 고시해야 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대응한다라는 모습 자체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고객을 위한 조치를 취할 정도로 성관의 의무를 다했는데 사전 고시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라고 버틴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그 월물 변경을 한 포인트 자체도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막 하한가 떨어지고 할 때 패닉셀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전문가가 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 의무가 없다라고 대응을 했다고 하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탁 계약서를 먼저 볼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저랑 한번 쭉 훑어볼 텐데 우선 보기 전에 미리 알고 계셔야 될 요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탁 계약서에서는 대부분의 것, 요게 아닌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 고지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몇 영업일 전, 뭐 3영업일 전까지, 뭐 2영업일 전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가 적혀 있고요. 고시 방법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일반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운용 방법에 관련돼서 리스크가 있는 곳은 특별 부서를 두어서 더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두 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결제를 맡게 되어 있고,
기존에 나열된 것 외에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고시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는 우리가 나열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고시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닌 것에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다면 투자자에게 꼭 고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투자 설명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를 강조했다는 것은 투자자는 이거를 꼭 읽어보라는 의미고요. 판매자는 이걸 꼭 설명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투자자를 위한 설명 의무를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을 위한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체리피커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룰을 정해놓고 룰 그대로 하는 게 투자자에게도 유리하고, 여기를 움직이는 집합 투자 기구에 대해서도 안전한 겁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뒤에도 요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게 있으니까 요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요 정도 내용을 가지고 이 신탁 계약서를 한번 볼게요. 우선 신탁 계약서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이게 삼성 코덱스 홈페이지예요. 이 삼성 코덱스 홈페이지에서 전체 운용 상품을 찾으면 이게 투자 규약과 투자 설명서, 간이 투자 설명서에 펀드 리포트까지 다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은 거고요. 우선 얘네가 보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양이 많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돈이 걸려있는 문제에서 뭐 책 한 권 400페이지, 500페이지 보는 책도 보는데 한 20 몇 페이지 또는 이제 투자 설명서는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요거를 못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한번 쭉 같이 볼 거니까 조금 길더라도 꼭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권리를 위한 일이니까요. 우선 제가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밑줄을 좀 그어놨어요. 우선 뭐 처음 있는 제 1조 1항이 제일 중요하겠죠.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 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 및 지정 참가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 재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기초지수를 추정함에 있어, 여기 있어서 이제 말하는 기초지수는 S&P GSCI 크루드 오일 익스프레스 리턴 인덱스라는 요거를 이제 기초지수로 하는 건데, 기초지수를 추정함에 있어 그 운용 방법은 WTI 원유 선물 등 WTI 원유 현물 관련 장내 파생 상품 또는 기초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거나 WTI 원유 선물 또는 WTI 원유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 상품을 통하여 운용되며, 필요에 따라 장내 파생 상품 및 그 장외 파생 상품을 조합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운용 대상 자산을 적절히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운용 및 변경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방법 이외에 기타 효율적인 방법을 통하여 운용될 수도 있다. 삼성증권에서 주장하는 바가 이겁니다. 따라서 이 투자 신탁의 수익자는 국내외 경제 상황 및 주가, 금리, 환율, WTI 원유 선물 또는 WTI 원유 현물 가격 등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WTI 원유 선물 또는 WTI 원유 현물 관련 파생 상품, 채권 및 WTI 원유 선물 또는 WTI 원유 현물 관련 상장 지수 집합 투자 증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장외 파생 상품의 경우 급격한 시장 변동, 거래 상대방의 신용 악화 또는 부도 및 기타 예측하지 못한 변수 등으로 인해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세한 위험에 대한 내용은 이게 중요해요. 투자 설명서에 기재한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사실 일반 투자자가 다 읽기도 힘들고 거의 읽는다고 해서 다 100% 이해한다거나 숙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벌써부터 나오지만 투자 설명서에 기재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이거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회사가 투자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투자자도 최소한 이 투자 설명서만큼은 읽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집합투자업자고요. 저희가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또는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매입에 청약을 하거나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때 이 신탁계약이 정한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저희가 ETF를 삼과 동시에 이 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죠. 여기에 대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우리에게 귀속된다는 거고요. 집합투자업자는 삼성증권은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 지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거기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삼성증권에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은 설명서, 투자 설명서에 기재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기재를 해 놓았다면 손해를 발생시킨 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여기에 적혀 있지 않으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상품 설명서들이 다 저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 설명서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별 중요한 내용이 중간에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몇 영업일 전까지 또는 몇 영업일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날짜를 많이 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수 산출 기간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 종목 교체의 경우, 물론 여기에 대해 있어서 이제 지수 교체라는 거는 아까 봤던 이제 S&P WTI, 그러니까 S&P 크루드 오일 지수가 아니라 다른 지수로 편입을 교체하는 경우에만 3영업일 전까지 고시해야 된다, 공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월물에 대한 변경도 이제 투자 설명서에 적혀 있지 않은 형태의 변경은 사실은 공시해야 된다 또는 고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영업일 전까지라고 명확하게 일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들도 적혀 있지 않다라고 해서 고시를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정해져 있지 않는 것도 최대한 투자자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는 게 맞다는 게 기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다른 이게 해당이 안 되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3영업일 전 또는 3영업일 전까지 증권시장의 공시 또는 개시, 영업점포의 개시 이런 것들이 계속 적혀 있고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설정 요청 접수의 중지기간 및 공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요런 이제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뭐든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사전에 증권시장에 공시하지도 아니하고 이제 판매 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이런 변경을 하게 되면은 투자자는 당해 설정 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 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변경을 하더라도 항시 알려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알리지 않거나 투자 설명서에 적혀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요건들도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이슈에 관련돼 명확하게 피트하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기조 자체가 이렇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추가 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부 자산 구성 내역을 증권시장에 매일 공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22일처럼 월물 변경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공고하기 전일 바꾸기 전에 투자신탁 재산의 운영이 종료를 한 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된다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지수 산출 기간에 정기적인 지수 편입 종목 교체하는 경우 3영업일 전까지 증권시장 공시 아까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적혀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다른 항목이긴 하지만
몇 영업일 전, 몇 영업일 전, 공시 이런 식으로 사전 공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투자 신탁 재산의 운용에는 근데 사실 보니까 별 내용은 없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수익자에 대한 공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 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이거는 여기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생각나는 모든 걸 다 적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지 않고 전자우편까지 이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통해서 수익자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 항목 중에 하나는 투자 설명서의 변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 설명서를 변경하거나 금융위원장 명령 없었죠? 신탁 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 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오타 수정 말하는 거죠. 근데 요런 정도의 경미한 게 아니면 투자 설명서 변경됐다고 하면 모든 방법을 다 이용해서 알리라는 이야기이고요. 근데 지금 투자 설명서의 변경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실수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익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방법을 통해서. 사실 한 배짜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타이거 아니면 코덱스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타이거와 코덱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다. 타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12월물로 롤오버를 진행을 했고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6월물로 롤오버를 진행을 했음을 모든 투자자들이 알고 있고 수많은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죠. 제 영상도 보면은 타이거 같은 경우는 12월로 롤오버가 끝났기 때문에 롤오버에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싶은 분들은 타이거에 투자라는 이야기를 별도로 하고 있었고요. 그만큼 이제 6월물이냐 12월물이냐 이런 롤오버에 관련된 부분은 투자 판단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 신탁 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되고 이 경우 투자 설명서에 해당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됩니다. 이거죠.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만기 시점의 손익구조. 상품이 만기됨에 따라서 차 근월물로 옮기는 게 롤오버니까 당연히 이게 포함되는 거죠.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른 투자 신탁 재산의 손익 구조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 기간에 일정한 신뢰 구간 범위에서 시장 가격이 투자 신탁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 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예상 금액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당연히 고시돼야 되고요. 이 투자 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여기 중요한데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 재산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 제고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합투자 재산의 위험을 관리함에 있어 위험관리 전담 부서를 통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상품별 위험한도,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 운영하며 위험관리의 종합 의사결정기구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리스크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 및 필요사항을 의결한다. 아울러 위험관리전담부서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 운영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위험을 종류별로 평가 관리하고 특히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공시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점에 비치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추가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이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전담부서를 통해야 되고 부서별, 거래별, 상품별 위험한도,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 운영해서 종합의사결정기구로 리스크관리위원회도 둬야 되고 전반적인 점검까지 해야 되고 의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2일 날 후다닥 팔고 후다닥 바꾸고 후다닥
차후 공시하고 이 정도로 급격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긴 하거든. 이거는 뭐 하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제 회사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이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이라는 상품이 나온 이후에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던 롤오버 방식에 대한 변경, 상품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변경을 위험에 의거하여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뭐 부장 또는 이제 ETF 관련 부서의 상위 기관 최소 부사장급 이상의 결재가 있어야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야간에 순식간에 결재가 됐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상하긴 하죠. 일부 조금 과격한 유튜브나 아니면은 일부 사람들은 이제 당일에 삼성증권에서 반대 매매를 당했기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된 거다라는 뭐 일종의 음모론 같은 것도 제가 봤는데, 뭐 사실 아예 그런 거를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은 뭐 일부 사람들은 의심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급하게 뭔가 후다닥, 진짜 이 정도로 후다닥, 삼성에서는 내일 할 회식 장소도 이렇게 전날 저녁에 바뀌진 않아요. 우선 뭐 그렇고요. 우선 신탁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사전 고시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고시하게 되어 있고, 리스크가 있는 거는 당연히 특별히 더 고시하게 되어 있으며, 투자 설명서 꼭 보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투자 설명서를 강조하니까 투자 설명서도 한번 봐야겠죠. 투자 설명서도 이제 조금 더 긴데 요약을 하자면, 우선 위험 자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상품 자체가 위험 자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그거를 그대로 추정하는 상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위험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설명된 위험이 아니라면 회사가 전혀 책임지지 않고 투자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자체가 그걸 위한 설명서예요. 즉, 펀드 매니저의 판단에 의해서 수시로 상품을 변동할 수 없는 그런 상품이라는 겁니다.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개인 펀드 매니저처럼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고, 설명을 한 것 그대로 추종하는 게 중요하며, 설명된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상품, 그게 바로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이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은 위험 등급 1등급 상품이에요. 그리고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매매하시기 전에 증권회사 또는 증권회사 어플을 통해서 위험도 분석을 하시고, 위험도 분석에 통과하신 분들만 이 상품을 매매하도록 시스템이 변경이 됐을 겁니다. 그거는 이게 1등급이기 때문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매매하기 전 별도 설명 및 동의가 있어야지만 매매 가능한 상품이라는 겁니다. 사전에 별도 설명 후 동의한 투자자만이 매매가 가능하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기존에 일반 개별 주식만 했던 사람들은 매수 매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품이에요. 투자 설명서를 투자 설명서 내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간이 투자 설명서까지 만들어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을 사실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맞아요. 투자자들에게 보호를 하기 위한 안내임과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어를 하기 위한 방어 기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원금 손실에 대한 주의가 수없이 많이 표시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 해당 조치를 임의로 취해준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롤오버 방법이 포인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시가 따로 다양하게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이제 신탁 계약서에서 중요한 투자에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는 거는 고시해야 된다고 했죠.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인트인데, 각각 6월물, 7월물, 8월물 이런 것들을 근월물과 차근월물, 차차근월물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사용해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각 상황별로 다양한 예시를 두어서 명확하게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우선 이게 바쁜 사람들을 위한 간이 투자 설명서예요. 보시면 1등급 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라고 되어 있고요.
1등급 상품이라는 거는 매우 높은 위험, 그러니까 삼성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 중에서 제일 투자 위험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는 만큼 모든 수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상품입니다. 뭐 사실 이게 변경하지 않아서 6월물이 5월물처럼 마이너스로 갔다 라고 이제 상패가 된다면, 투자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설명서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증권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을 거고요. 이게 투자자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도 조금 살짝은 재미있긴 한 게, 삼성에서는 레버리지는 지금 뭐 거의 상패죠. 회생의 여지가 없죠. 그건 그렇게 놔뒀으면서. 사실 레버리지도 삼성과 신한이 다른 게, 신한은 한 번 정도 하한가 맞고 유가가 조금 올라오면 상패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삼성 레버리지는 신한 레버리지보다 지금 더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뭐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사실 이전 영상을 봤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삼성증권에 대해서 그래도 되게 좋게 이해를 해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점에 대해서 얘네가 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차후에 대응하는 걸 보니까 정이 안 떨어질 수 없죠. 얘네는 진짜 많이 배운 애들인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걸 모르나 봅니다. 여기도 보면은 투자 설명서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죠. 투자자 유의사항에도 뭐 당연히 원금 보증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간이 투자자를 위한 간이 투자 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투자 설명서도 언제든지 교부를 해드린다는 이야기고요. 투자 위험 등급 1등급 꼭 확인하고, 투자 경력이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설문을 통해서 1등급을 획득해야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 전략에 따른 투자 목적 또는 성과 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 없는 거 알고 있고요. 또한 과거의 투자 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 당연히 없죠. 그리고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의한 위험이 있다는 걸 고시하고 있고요. 상장 폐지에 대한 것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롤오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따로 챕터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콘텐고 시장이 지속될 경우에 롤오버 이펙트, 롤링 이펙트는 지속적으로 음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알고 있고 얘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슈퍼 콘텐고가 지금 월별로 슈퍼 콘텐고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다음 달도 만약에 정상적으로 지금 상태였다면 슈퍼 콘텐고일 확률이 높았고, 그 말은 지금 이렇게 급격적인 월물 변경은 사실 다음 달은 안정이 돼서 슈퍼 콘텐고일지 아닐지 모르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슈퍼 콘텐고의 상황을 지금 미리 확정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간이 투자 설명서는 이렇고요. 이게 메인 투자 설명서입니다. 보시면 제일 위에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다고 제일 위에 써놨죠.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의미고, 여기에 설명을 꼭 다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 설명을 꼭 읽어야 되는 의무가 투자자에게도 있다라는 의미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손실이 났을 때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매우 심플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빨간색으로 잘 해놨죠. 책임 안 진다고. 여기도 보시면 죄송합니다. 자, 제일 첫 페이지에 투자 결정 시 유의사항부터 적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유의사항부터 적혀 있습니다. 투자 판단 시 증권 신고서와 투자 설명서 또는 간이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 투자 설명서 대신 투자 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의무예요.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 결정해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뭐 굵은 글자까지 해놨네요. 이제 강조까지 해놨습니다. 원본 손실 위험, 투기 등급 자산의 투자 등 집합 투자 기구와 관련된 투자 위험에 대해서는 증권 신고서와 투자 설명서 또는 간이 투자 설명서 본문의 투자 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강조를 해놨어요. 여기 굵은 글씨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1등급 상품이고 명확하게 많은 부분을 다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설명한 거를 투자자들이 잘 이해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파생으로 원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얘네가 설명만 잘했다면 책임질 의무가 없고 투자자들도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품인 거예요. 이게 삼성증권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 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전부 해지해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S&P 지수를 추정하고 있고요.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일반적인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보다 이제 높은 위험을 감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상승 가능성에 투자하고자 하는 위험 선호용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스템으로 설문을 통해서 이거 1등급 받아야지만 투자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또 이거는 간이를 다시 한번 붙여놓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쭉쭉 이제 뭐 설명 인력 같은 것들 적혀 있는 거고요. 상기의 투자 목적이 이제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 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의를 계속 주고 있어요. 계속 주고 있고 이건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반론이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명확하게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제가 쭉 다 읽어봤는데 우선 크게 연관되지 않은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넘어간다고 해서 다들 같이 넘어가시면 안 되고 다들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이제 사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뭐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몰라서 보고도 이게 그거에 관련된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은 꼭 한 번씩 보시고, 이게 해당되는 부분이 맞는데 제가 놓쳤다 그런 것들은 또 댓글에 달아서 서로 그런 내용을 다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수의 정기 변경,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롤오버 관련된 거거든요. 기초지수 구성 종목의 변경은 여기 보니까 이거 자체를 근데 지수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까 전에 신탁 계약서에 있어서 지수 변경할 때 알려야 된다는 그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것 같네요. 월물 변경은 조금 해당이 미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월물 변경도 지수 편의 변경에 대한 이제 공시 요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기초지수 구성 종목의 변경은 원유 선물 계약의 전진 이연 시기인 매월 5일째 영업일부터 9일째 영업일, 이때를 이제 롤 피리어드라고 이연 기간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루어집니다. 전진 이연이란 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가까운 선물 계약, 첫 번째로 가까운 선물 계약 이하 최근월물이라고 한다. 만기로부터 멀어져 있는 선물 계약, 두 번째로 가까운 선물 계약, 이렇게 명확하게 적혀 있죠. 차근월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연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 기초지수는 이연 기간인 5일 동안 매일 20%씩 비율로 매일 종료 시간에 1일 정상 가격으로 전진 이연 발생하는 것처럼 산출됩니다.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죠. 첫 번째로 가까운 근월물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차근월물로 한다. 구영업일 종료 시간에는 나머지 20%에 대해 이연이 진행되어 전체 원유 선물 계약은 차근월물, 즉 6월물로만 구성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 시점부터 6월물이 최근월물이 되며 다음 이연 과정, 그러니까 5월 5영업일까지는 무조건 6월물이 최근월물이 되어 이제 운영이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근월물과 차근월물이 뭔지 헷갈릴까봐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시로 2016년 10월이라고 하면 11월물이 근월물이고 12월물이 차근월물입니다. 그래서 15영업일부터 9영업일까지 근월물에서 차근월물로 교체가 되게 되어 있죠. 당연히 2016년 11월이라면 12월물이 근월물이 되고 1월물이 차근월물이 돼서 11월 5영업일부터 12월물에서 1월물로 교체가 되겠죠. 이렇게 표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자재 지수가 이제 스팟 지수와 액세스 리턴 지수, 이제 토탈 리턴으로 되어 있고, 이제 액세스 리턴 지수에 이제 롤오버가 관련된 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차 근월물과 근월물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롤링 이펙트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콘텐고에서는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요번 같은 슈퍼 콘텐고라고 하는 경우에는 더 극대화된 손실이 발생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롤링 이펙트, 이 롤링 이펙트냐고 하냐 하면, 콘텐고 상황에서는 이제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고, 이제 페거데이션 상황에서는 롤오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개를 합쳐서 롤링 이펙트, 롤링 효과라고 하는 거고요. 콘텐고 상황에서는 차근월물 가격이 최근월물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보시면은 사실 그냥 차근월물이라고 써놨으면 앞쪽에 이제 두 번째 가까운 걸 차근월물이라고 써놔서 이제 뭐 빼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길 수가 있어요. 근월물은 다음 달 거고 차근월물은 그 다음 달 모두를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근월물, 차근월물, 차차근월물, 6월, 7월, 8월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근월물이 다음 모든 걸 의미하기 때문에 6월물 뿐만이 아니라 7, 8, 9월물을 다 차근월물로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성립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에서 추적하고 있는 방법은, 롤 방식은 차근월물로의 전진이연이라고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차근월물로의 전진이연, 차차근월물이 아니에요. 이 투자 신탁의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는 작성 시점의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 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요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하여 수시 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투자 신탁 계약서를 보면은 이거는 정말 이 신탁 계약서나 투자 설명서를 투자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본인들을 위한 방어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인 거예요. 사실 저도 매우 스탠스를 조금 달리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게, 그 부분이 매우 사실은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명의 개인 투자자로서 보호를 해야 될 투자자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괜히 얘네 시험 칠 때, 자격증 시험 칠 때 성관 의무 같은 게 괜히 적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얘네가 가져야 되는 의무 중에 가장 최우선시 되는 게 성관 의무예요. 왜냐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네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성관의 의무, 선량한 관리의 의무로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들을 위한 방어 기제,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설명서를 자기들을 위한 방어 기제로 사용한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적혀 있죠. 이런 것들은 계속 적혀 있어요. 향후 운영 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이게 이번 상황이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간이 투자 설명서에 있었던 것처럼 시장 위험에 대한 설명, 위험도 같이 되어 있고요.
롤오버에 대한 것도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고 실물 자산 관련에 대한 뭐 원유가 이제 마이너스로 감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네는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가서 상패가 된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얘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꿔준 것, 20일날 바꿔준 것 그 자체로 그게 잘 됐다면, 그리고 이제 차후에 대응 자체를 우리는 선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바꿨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됐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당시에 많은 애널들이 그렇게 해외 애널들도 그런 사실 마이너스 유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투자자로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투자자들 위해서 한 만큼 어쨌든 의도가 어찌됐든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최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설사 방안이 없더라도 이야기라도 그렇게 했다면 좋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듭니다. 롤오버 위험도 너무 다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요거는 사실 조금 번외인데 해외 투자의 경우 저희가 해외 선물에 투자하는 거죠. 국내 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 폐장 및 개장 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택 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 과정 및 현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퍼레이션 위험이 국내 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일이 뭐 거의 1시간 빼고 23시간 움직이긴 하지만 큰 움직임이 있는 거는 저희가 잠자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사실 대응이 힘든 점도 있지만 오히려 또 마이너스로 갔다가 올라오는 그 시점 같은 경우에는 3시 반 그 시점 정도만 아니면은 또 한번 갔다 오더라도 상패가 안 되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3시 반 이후에 움직이는 것들은 또 추종을 안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사실 좀 아쉬운 게 패닉셀 할 수 있죠. 패닉셀의 대표적인 유형이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투매를 할 수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투매를 하는 사람은 개인이고 투매가 이루어질 때 그걸 주워 담는 사람이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엄격하게 이 삼성증권이라는 기관에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물론 이제 그 상황은 이해는 되지만 그걸 판매를 한 시점이 사실상 패닉셀을 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 아쉬움도 사실은 조금 있죠. 여기도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6등급 중 1등급 그러니까 얘네가 파는 상품 중에 제일 높은 위험 수준의 상품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허락된 투자자들 그러니까 모든 걸 스스로 감내한다고 서명한 투자자들만 동의한 투자자들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마 투자하신 분들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요거를 투자하려면은 기존의 설문을 하나 더 통해서 본인의 위험 등급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어플이나 이제 증권회사 찾아가 보시면 이제 투자자들 대부분 위험 등급이 매우 높은 위험 등급으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아예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수 산출 기간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 종목 교체의 경우 아까는 제가 이제 이게 아예 다른 지수로 바뀌는 경우만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전에 이제 롤오버 관련을 보니까 월물 변경도 지수 편입 종목 교체의 경우에 해당되네요. 좀 더 명확하죠?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 청구 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해야 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 참가 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수를 바꾸려면 3영업일 전까지. 급해서 이게 안 되더라도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래는 이제 쭉 뭐 재무산적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 쭉 있고요. 손배 책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중요한데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신탁계약, 아까 신탁계약서 보셨죠? 투자설명서 보셨죠?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번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받으셔야 돼요, 다들.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에 거래를 할 때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게 어떤 상황을 위해서 적힌 건가 하면, 이번에 6월물도 급격하게 마이너스로 수렴을 해서 상폐됐을 때를 위해서 적은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로 가서 상폐가 된 경우에는 이 삼성증권은 법령이나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만약에 원금 손실이 될 수 있다, 롤오버 이렇게 진행된다, 기초지수가 빠지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자산에 대한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고 신탁계약서에 설명을 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위해서 지금 적은 건데,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나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서 그렇게 월물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공지가 올라오기 이전에 들고 있다가 하한가를 맞으신 분들은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법대로 가자니까 법대로 가야겠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몇 페이지인가? 61페이지니까 다들 꼭 한번 보시고요. 여기 밑에 또 있죠.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게 그거겠죠. 차 근월물이 아니라 그 차차 근월물, 차차차 근월물, 차차차차 근원물까지 넣을 수 있다라는 게 표시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배상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이 주의가 바로 투자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투자 설명서가 70페이지나 되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 번 거듭 주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배를 하지 않으려고. 방어로 삼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번에는 뒤집혀졌으니까 꼭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에 청약을 할 때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충수가 된 거죠. 여기도 보시면 신탁계약 변경에 대한 공시에서 이제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이제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은 공시하게 되어 있고요. 이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 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이건 뭔 말인가 하면, 이번처럼 5월물을 6월물로 바꾸고 다음 달에 6월물을 7월물로 바꾸는 것처럼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예정되어 있는 설명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수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단순한 것만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여기 보시면 수익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이거는 선물이기 때문에 롤오버라는 일반 주식에는 없는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찾아보시면 롤오버에 대한 영상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은 만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기 시점의 손익구조, 이게 롤오버예요.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른 투자 신탁 재산의 손익 구조의 변동, 일정한 보유 기간의 일정한 신뢰 구간 범위에서 시장 가격이 투자 신탁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최대 손실 금액.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지수 자체가 어그러지지 않는 이상은 공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지수가 어그러진 게 아니죠.
이렇게 이제 투자 설명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그냥 좀 웃겨가지고 놓아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또 S&P에서 얘네한테 보낸 걸 거예요. 아마도 S&P에서 삼성투자증권이 잘못해서 생기는 거에 대해서 지네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항상 지네가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투자 설명서나 간이 투자 설명서 또는 신탁 계약서를 통해서 항상 많이 고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실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손배 책임이 있는데, 설명이 된 거에 대해서는 손해를 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다들 투자자는 투자 설명서를 읽어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집합투자기구는 투자 설명서에 투자 설명을 한 만큼 투자 설명한 그대로 운용을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양쪽에 이 의무가 충돌했을 때에는 투자 기구는 설명서에 얼마나 충실하게 투자했느냐가 중요하고, 투자자는 투자 설명서를 얼마나 읽었느냐, 잘 읽고 파악했느냐로 서로의 잘잘못이 따져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탁계약서와 투자 설명서를 쭉 다 봤죠.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일하면서 생기는 실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가 뭐 알파고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그리고 이제 능력 면에서도 갑의 위치에 있는 기관에서 사후 대처가 너무 좋지 않았다. 사실은 사후 대처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게 너무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정리를 하자면, 아까도 여러 번 거듭 말씀드렸지만 투자 설명서에 적혀 있지 않다면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억지로 여기저기 숨겨놓고 복잡하게 엮어서 설명해 놓은 거는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저기 있는, 아까 여기 얘네 홈페이지에 있는 다운로드, 첫 페이지에 다운로드를 해놓게 되어 있는 이 세 개 없다면, 다른 어디에 있는 자기들의 사규라든지 또는 다른 곳에 있는 무엇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 개 중에 하나 있었어야 돼요. 각종 투자 관련 업무의 성관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고, 금융 상품에 대해서 투자자 우선 해석주의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한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회사로서 저런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상황이 워낙 급박했고 판단할 수 있었고, 사실 유가가 더 떨어졌다면 이 성관으로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잘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지만, 그 차후의 대응, 그 차후의 대응에서는 매우 좋지 않고 법대로 하라는 그런 뉘앙스는 매우 실망스럽고요. 그렇게 법대로 한다면 사실 금융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견이 엇갈릴 때 투자자 우선 해석주의라는 게 있어요. 명확하게 상품 설명서에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투자자가 이해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석한다 라고 이제 금감원 같은 데 명시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나왔는지 자체도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증권회사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런 건 나온 것 자체가 무조건 투자자를 위한다라는 게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아니면은 직접 투자에 대한 능력, 왜냐하면은 기관은 이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고 개인들은 업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최대한 아는 사람으로서 식자의 입장에서 아닌 사람들을 위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성관의 입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이게 왜 나왔는지, 마치 의사들이 선서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왜 나왔는지 아는 사람들로서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이 보험업이랑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전 같은 보험이 사실 민원이 많잖아요. 근데 민원이 많은데 보시면 예전에는 TV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막 얘네도 면피를 하기 위한 엄청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읽을 때 막 무슨 아웃사이더 저리 가라는 식으로 랩처럼 읽었잖아. 옛날에는 처음에는 안 보이게 하단에 밑에 완전 막 이렇게 적어놨다가, 이거를 이렇게 적지 말고
크게 표시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크게 표시는 했는데 읽는 거를 빨리 읽었어요. 이런 식으로 투자 설명서에 적혀있지 않다면 설명하지 않아도 판단이 억지로 여기저기 숨겨놓고 복잡하게 설명한 것은 고객 입장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차후에 이제 금감원에서 한 게 천천히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투자 설명서에 적혀있지 않다면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 억지로 여기저기 숨겨놓고 복잡 이런 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로 읽을 수 있게 점점 바뀌어 왔거든요. 사실은 민원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증권업에 비해서 보험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실은 피해 액수에 비해서 보험업이 굉장히 터치를 많이 받아서 점점 더 바뀌어 왔는데, 사실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투자자 우선주의나 선관 의무를 꼭 이런 거를 보시면 이런 것 보험업과 대조해서 증권회사에서도 사실은 그걸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세 번이나 적어놨네요. 또 이제 해당 시기에 맞춰보면 의도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지만 마치 개인처럼 그 바꾼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과 사전 공지, 사실 사전 공지만 좀 했어도 다들 판단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옛날처럼 이제 무지한 개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스마트머니나 아니면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발달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전 공지가 전혀 없이 진행된 이 업무 방식, 그리고 그 사후 처리에 대한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원도 진행이 되고 있고 카페도 생겨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관련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물론 이게 개인의 욕심에 의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괴리율이 뭐 거래가 될 때도 70% 80%까지 갔던 상품이라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한배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의 욕심이 과해서 생긴 사건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배 상품이니까요. 그대로 추정하는 상품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으신 분들도 조금 뭐 청원 같은 거는 같이 한번 해주시면 이게 사실 얼마나 좋게 풀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런 결실을 못 맺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증권회사에서 앞으로 조금 이 일을 하는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사과라든지, 아니면 사과는 없더라도 앞으로라도 그렇게 일을 해주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목소리를 모아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정말 너무 아쉬운 부분이네요. 아쉬움이 너무 커서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우선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이슈인 만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영상 좀 많이 길었을 텐데, 그래도 사실은 뭐 웃고 떠들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 번씩 정확한 자료들을 명확하게 체크해보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투자를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투자금이 뭐 100원이 됐든 100억이 됐든 다 중요한 투자 금액이고, 또 땅 파서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꼭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와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일반 투자자기 때문에 봐놓고도 놓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보시고, 또 같이 공유해야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또 거래가 시작이 될 텐데 다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지속적으로 또 이슈가 생기면 팔로우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른 영상도 풀 플레이로 한 번씩 틀어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